그 얘기 어제도 하셨어요. 이 말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했습니다. 치매 초기인 엄마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이 말 하나로 우리 집의 하루는 매일 같은 싸움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보여주려고, 엄마, 이렇게 자주 같은 말 하신다고 알려주려고. 하지만 그 수첩이 결국 제게 가르쳐 준 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날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딸입니다. 엄마를 돌보는 딸. 사람들은 효녀라고도 하고 힘들겠다고도 말하지만 그 말들이 딱히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엄마와 함께 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얼마나 힘들겠어 했는데 진짜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의 하루가 제가 아는 시간과 다르게 흐른다는 걸 매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습니다. 손주 이름을 헷갈리거나 어제 먹은 반찬이 기억나지 않거나. 하지만 점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는 늘 비슷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너 아빠랑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꼭 같은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봄날 오후 대학교 앞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눈빛. 엄마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똑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20살 처음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지금도 그때처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게 새삼스럽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이야기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성껏 들어줬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하고 맞장구도 쳤습니다. 하지만 10번째쯤 되자 제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응, 알아요. 어제도 들었어요. 20번째쯤 되자 저는 거의 듣지 않게 됐습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응응하고 대충 넘기거나. 엄마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같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그 얘기 또 하시려고요? 어느 날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엄마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그런 적 없는데? 너희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 어제도 하셨어요. 그저께도요. 에이, 내가 그럴 리가 없지. 난 멀쩡한데 다들 왜 이래? 엄마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답답했습니다. 말로는 설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첩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엄마에게 보여주려고. 엄마, 이거 봐. 여기 다 적혀 있어. 엄마가 얼마나 자주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그럼 엄마도 인정하지 않을까? 그럼 엄마도 병원에 가자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날짜와 시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수첩은 점점 대화의 도구가 아니라 제 방어막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그걸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수첩 첫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3일 목요일 아빠 만난 이야기 오후 2시. 10월 4일 금요일 아빠 만난 이야기 오전 11시, 오후 4시. 10월 5일 토요일 아빠 만난 이야기 오전 10시, 오후 1시, 저녁 7시. 10월 6일 일요일 아빠 만난 이야기 오전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 동일이라는 단어가 제 손으로 적혀 있는 걸 보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걸 엄마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엄마가 또 같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엄마 앞에 펼쳤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봐요. 10월 3일부터 오늘까지 엄마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는지. 엄마는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으로 날짜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10월 3일, 10월 4일, 10월 5일. 엄마의 손끝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그 순간 저는 수첩을 확 덮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너무 작아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엄마에게 보여줄 생각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냥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적었나 싶어서요. 수첩을 넘기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내용은 늘 같은데 날짜 아래에 제가 덧붙인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10월 12일 오늘은 목소리가 작았음. 10월 15일 창밖을 보며 말했다. 10월 18일 손이 떨렸다. 10월 21일 말끝이 웃음으로 끝났다. 10월 24일 눈가에 눈물 맺혔음. 동일이라고 적어놓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같은 이야기는 완전히 같은 날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수첩 중간 페이지 귀퉁이에 제가 적어놓고도 기억하지 못했던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늘 마지막에 한숨을 쉰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단지 반복이 아니라 엄마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떤 감정이라는 걸 제가 이미 느끼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저녁 엄마가 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너 아빠랑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습관처럼 수첩을 꺼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수첩을 펴는 순간 저는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엄마는 증상이 됩니다. 엄마는 제 엄마인데 저는 자꾸 엄마를 이해시키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갑자기 너무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사람처럼 다시 앉았습니다. 엄마는 똑같은 문장을 꺼냈습니다. 봄날이었어. 카페 창가 자리에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처음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척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처음 듣는 마음으로 앉으려고 애쓴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참 바쁘지. 엄마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가 제가 수첩에 적을 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꺼내는 이야기는 사실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에게 그 이야기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있는 오늘에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잊지 않았던 사람, 사랑받았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조금 덜 외로웠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동안 엄마의 반복을 엄마가 스스로 알아야 할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엄마가 반복하는 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였는지 잊지 않으려는 마지막 방법이었다는 걸요. 그걸 제가 지겹다는 말로 끊어버리려 했다는 게 갑자기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가 달라진 건 크게 없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가끔 손주 이름을 헷갈리고 어제 일과 오늘 일이 조금씩 섞입니다. 다만 제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야? 대신 저는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응,
그때는 어땠어? 그 사람은 어떤 표정이었어? 엄마는 그때 무서웠어? 아니면 좋았어? 엄마는 대답을 다 하진 못해도 표정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 표정 하나면 그날은 충분했습니다. 저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동일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들어줬다. 엄마를 설득할 필요는 없었다. 그냥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오늘은 괜찮았다. 그날 저는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기록이 필요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엄마를 설득하는 것보다 엄마 곁에 앉아 있는 게 먼저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기억을 조금씩 가져갑니다. 그건 너무 잔인하고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에는 기억이 사라지는 속도보다 마음이 닿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를 때가 있습니다. 엄마는 매일 같은 이야기를 했고 저는 매일 조금씩 다르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겨웠고 엄마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데 저는 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듣는 사람이 바뀌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것을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얼굴이 있으신가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부모님, 어쩌면 그 말 속에 붙잡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딱 한 번만이라도 처음 듣는 사람처럼 다시 앉아보시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세상 살맛난다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곁에 조용한 하루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사람 냄새 나는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